결혼식도 못 올린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 없이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 30년 동안 혼자인 게 때로는 자유였고 때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렇게 인생의 절반을 혼자로 살아온 63세 여성입니다. 평생 일과 생계만 붙잡고 살던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합창단과 라틴 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도전을 하게 되죠. 60대에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따고 친구들과 전국을 여행하게 될 줄 그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 긴 세월 혼자였던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희, 올해 63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낸 지 벌써 30년이 됐네요.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결혼은 안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웃습니다. 결혼은 했죠. 다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편과 저는 30 무렵에 만났습니다. 서로 힘든 시절을 버티게 해주던 사람이었죠. 결혼식은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올리자고 약속했는데 그 안정이 오기도 전에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 사진도 신혼여행 사진도 남기지 못한 채요. 그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도 없었기에 제 곁에는 부모님과 몇몇 친척, 그리고 직장 동료들 뿐이었죠. 세월이 흐르고 부모님도 떠나고 동료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니 결국 혼자라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젊었을 땐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회계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서류와 씨름하며 일하고 틈만 나면 야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보내고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첫 해는 달콤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은 반찬 한두 가지,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린 그릇뿐이었죠. 한 숟갈 뜨고 나면 이상하게 밥맛이 없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다가 다시 TV 앞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이 되면 집안은 더 조용해집니다. 창문 밖으로는 옆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괜히 TV 볼륨을 조금 더 높입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냉장고 모터 소리, 그리고 TV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것이 제 집안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 아침에도 조용히 혼자 떡국을 끓여 먹습니다. 그 떡국을 누군가와 함께 나눠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더군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주민센터 안내봉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봉사로 시작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안내봉사를 하면 활동비를 조금씩 지급해 주더군요. 하루 34시간씩 주 3일 정도 일하는 가벼운 봉사라 제 체력에도 맞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봉사를 하며 하루에 몇십 명씩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서류 떼러 오는 어르신, 프로그램 문의하는 젊은 엄마들, 취업 상담 받으러 오는 청년들, 서류 안내를 하면서도 잠시 잡담을 나누고 인사만 나누는 사람과도 짧은 웃음을 주고받습니다. 봉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단절된 채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안내 데스크에 한 장의 안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60 프로그램 무료 수강생 모집. 굵은 글씨 아래 라틴 댄스 합창단 수채화 요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웃고 지나쳤습니다. 저런 건 시간이 많고 형편이 여유로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그날 저녁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다 보니 그 안내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아침에 먹던 것과 똑같았고 집안 공기는 하루 종일 닫혀있던 창문처럼 답답했습니다.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가면 조금은 웃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혼자에게 약속했습니다. 영희야, 이제는 하루 1시간이라도 너를 위해 쓰자. 일만 하다 인생이 끝나면 너무 허무하잖아. 다음 날 주민센터 봉사를 마치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까지도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 나이에 라틴 댄스? 합창단?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색해 보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피아노 반주 소리와 노래 연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합창단 연습실 안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고 라틴 댄스 강의실에서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제 발걸음이 절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선 마침 합창단과 라틴 댄스 모두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노래도 좋고 춤도 좋다. 2개 다 해보자.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무료하고 조용했던 하루가 조금씩 새로운 색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문화센터 합창단 연습실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공간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높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단정한 손, 악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모두가 이미 친근하게 얽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신입이신가 봐요?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단정한 단발머리의 여성분이 웃고 계셨습니다. 아,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잘 오셨어요. 저는 이미라예요. 옆에 앉으세요. 그렇게 옆자리에 앉았는데 제 앞에 놓인 악보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도레미파 어디부터 따라가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죠. 첫 곡은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되자 단원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따라 부르려다 음이 엇나갔고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릴까봐 작게 불렀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손을 들고 저를 보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목소리가 크건 작건, 틀리건 맞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 놓이게 했습니다.
틀려도 괜찮다고 하니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 이미라 씨와 다른 단원 몇 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합창단은 끝나고 같이 차 한잔해요. 오늘은 김밥도 좀 샀어요. 그렇게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김밥을 먹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오랜만에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는 밥과는 전혀 다른 온기였습니다. 라틴 댄스 첫 수업은 합창단보다 훨씬 당황스러웠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는 이미 몇 분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경쾌한 라틴 리듬이 울려 퍼졌고 거울 앞에 선 강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새로운 분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저는 얼떨결에 인사를 하고 맨 뒤에 섰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강사님의 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왼발, 오른발 회전. 저는 첫 박자부터 놓쳤습니다. 옆에서 보던 어떤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그냥 즐기세요. 하지만 제 발은 자꾸만 엇나갔고 팔은 거울 속 다른 사람과 엇갈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끝나자 강사님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처음인데도 몸이 많이 열려 있어요. 다음엔 더 편해질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나니 온몸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땀을 흘리고 음악에 몸을 맡긴 시간이 제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느낌이었습니다. 합창단과 라틴 댄스를 번갈아 다니면서 제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 이제는 주민센터로 향하는 길이 됐습니다. 합창 연습이 있는 날에는 목소리를 풀고 라틴 댄스 날에는 운동화 대신 조금 편한 댄스화를 챙겨 신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합창단에서는 단원들과 함께 가사를 외우며 노래에 담긴 추억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노래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고 어떤 곡은 부모님 생각이 나서 목이 메이기도 했습니다. 라틴 댄스반에서는 서로의 실수를 웃으며 넘겼습니다. 박자가 틀려도 스텝이 엇나가도 음악이 끝나면 서로 박수를 쳐주며 격려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함께 웃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합창단에서 전국 합창제에 나가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전주에서 열리는 대회예요. 우리 단원들도 꼭 함께 갔으면 해요. 모두가 설레어 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전주는 멀리 있었고 버스로 다니기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라틴 댄스반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여수에서 전국 동호회 모임이 열립니다. 이번에 우리 반도 무대에 설 거예요. 여수 마음은 벌써 그 바다를 상상했지만 현실은 이동이 문제였습니다. 모두 버스나 단체 이동을 이야기할 때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운전만 할 줄 알면 나도 어디든 갈 수 있잖아.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운전면허를 따야겠다는 결심은 쉽게 했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무슨 운전이야.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자꾸만 주저앉히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합창제와 라틴 댄스 공연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나 기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기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영희 씨, 면허만 있으면 진짜 자유로워져요. 도전해봐요.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주민센터 봉사를 마치고 근처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학원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쓰는데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접수원분이 나이를 확인하고는 살짝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 60대 신규 등록은 흔치 않아요. 하지만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이상하게 오기가 생겼습니다. 첫날 교육은 이론 수업이었습니다. 신호체계, 표지판, 안전운전 수칙 오랜만에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옆자리에는 20대 대학생, 30대 직장인도 있었는데 저는 유독 눈에 띄는 나이 많은 수강생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강사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오히려 차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잘 배우십니다. 이론 시험은 예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실기 훈련이었죠. 첫 실기날 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동안 제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강사님이 옆자리에 타고 말했습니다. 김영희님, 시동 걸어볼까요? 저는 발을 덜덜 떨며 키를 돌렸습니다. 차가 부르르 떨며 깨어났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가볍게 엑셀. 엑셀을 밟으려는데 발이 헷갈려 브레이크를 꾹 밟아버렸습니다. 차가 움찔 멈추자 강사님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이래요. 차는 천천히 움직여도 됩니다.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연습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핸들은 제 뜻대로 돌지 않고 차선 변경은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후진 주차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으로 보이는 노란 선과 하얀 차선이 마치 장난을 치듯 자꾸만 비껴갔습니다. 연습 3일째, 저는 한 번 크게 당황했습니다. 학원 코스에서 급정지 구간을 통과하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바람에 차가 살짝 튀었습니다. 강사님이 놀라긴 했지만 다행히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영희야,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데 포기할 거야?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기능시험날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했습니다. 시험관이 차분히 지시를 내렸지만 긴장한 저는 브레이크 타이밍을 조금 늦춰 감점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 학원에서 돌아오면서 한참 동안 차창 밖만 바라봤습니다. 속이 씁쓸했습니다. 역시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되는 걸까? 그때 합창단 이미라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 씨, 면허는 어때요? 저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냥 그만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자 이미라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다시 도전해요. 우리 전주 합창제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포기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제 등을 다시 밀었습니다. 재도전을 결심하고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강사님도 제 상황을 아셨는지 더 세심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김영희님, 급정지는 차가 아니라 마음이 급하면 생깁니다. 천천히, 항상 천천히. 그 말대로 심호흡을 하면서 연습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날, 저는 차에 오르기 전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 인생도 이 핸들처럼 내가 잡아야 한다. 오늘은 꼭 붙자. 시험은 무난히 흘러갔습니다. 차선 변경도, 주차도, 급정지도 큰 실수 없이 마쳤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합격증을 손에 쥐고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3, 나이에 비해 늦게 잡은 핸들이었지만 제 마음은 20살 못지않게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합창단 단원과 라틴 댄스 친구들이 축하한다며 종이꽃을 들고 와서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이제 전국 어디든 우리 기사님이네. 여수든 전주든 영희 씨가 데려다 줄 거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합창제도, 라틴 댄스 공연도, 그리고 제 마음속 여행도 모두 시작할 준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중고차를 마련한 뒤 제 인생 첫 장거리 여행이자 가장 설레는 여정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합창제. 장소는 전주. 저희 합창단에게는 1년 동안 준비해온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합창제 한 달 전부터 연습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습실 안은 늘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고 각 파트별로 세밀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소프라노 파트는 고음에서 자꾸 흔들렸고 알토 파트는 중간에 템포가 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은 박자를 짚는 손끝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음이 틀리면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의 합창단,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그 말이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알게 됐습니다. 내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목소리가 무대를 만든다는 것을요. 저도 제 파트의 소리를 보완하기 위해 집에서도 조용히 연습했습니다. 저녁에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한쪽에서 악보를 펼치면 처음엔 음이 흔들리던 부분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안에 작은 성취감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대부분은 합창단에서 대절한 버스를 이용했지만 짐이 많거나 버스 이동이 힘든 단원 몇 분은 저와 함께 차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총 4명이 제 차에 올랐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이미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애 씨, 우리 운전 실력 믿습니다. 오늘 안전운전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기사니까 편하게 가세요. 전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연습곡을 틀었습니다. 고향의 봄,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수없이 불렀던 노래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다가 차 안이 점점 합창 연습실처럼 변했습니다. 웃음 섞인 목소리가 울리고 서로 박자를 맞추며 긴장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전주에 도착하니 시청 앞 광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합창단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각 단체는 단체복을 맞춰 입고 무대 리허설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희 단체 순서는 오후 늦게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다른 팀의 공연을 보는데 긴장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무대 직전에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연습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간 쌓아온 시간을 축제로 만드는 날이에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즐기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조명이 뜨겁게 비추고 객석에는 빼곡히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휘자의 손이 올라가고 피아노의 첫 화음이 울리자 저희 합창단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처음 도입부에서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옆자리의 숨소리와 뒤에서 들려오는 알토의 화음이 제 목소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중간부에 이르러서는 제 목소리가 단원들의 목소리와 섞여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저는 무대와 객석 사이에 흐르는 묘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듣는 소리, 무대 위 단원들이 한 호흡으로 내뱉는 소리 그 순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무대가 정적에 잠기더니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그 성취감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불렀다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만든 결과물에 대한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단원들과 무대 뒤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우리 진짜 최고였어요. 서로의 손을 잡으며 웃었고 몇몇은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단체로 전주의 한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우리 다 주인공이에요. 테이블마다 오늘 공연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공연 중 실수할까봐 무서웠다고 했고, 누군가는 무대에 서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모두 같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고, 그게 힘이었다는 것. 다음 날 전주를 떠나기 전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 골목 사이에서 들려오는 사물놀이 소리, 그리고 어제 무대의 여운. 그 순간 저는 마음속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벅참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이야. 전국 합창제를 마친 뒤 저는 예전처럼 집과 문화센터만 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무대, 다음 공연이 기다리고 있었고 준비 과정 속에서 단원들과의 유대감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합창단은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모임이 아니라 제 삶 속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 댄스는 합창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 삶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합창제에서 느낀 성취감이 크다면 라틴 댄스에서는 무대 위에서 느끼는 활기와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여수에서의 작은 무대와 친구들과의 여행은 또 다른 색깔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전주 합창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은 가볍고도 묵직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느낀 벅찬 순간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었거든요. 합창단 친구들과 하나가 되어 부른 그 노래, 조명 아래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했던 공기, 그리고 무대 뒤에서 서로를 안아주던 그 온기까지 그 모든 장면이 제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예전 같으면 적막한 공기가 먼저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가방 속에서 전주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켜니 단체 채팅방에 오늘 무대의 사진과 동영상이 쏟아지고 있었죠. 화면 속에 저는 무대 한가운데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합창단에서 보낸 지난 몇 달은 제게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는 그 과정이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이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라는 단어가 예전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틴 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합창제가 저에게 큰 성취감을 주었다면 라틴 댄스는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수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무대, 음악이 시작되자 발을 옮기고 팔을 흔들던 순간 그 자유롭고 즐거운 기운이 제 마음속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합창단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줬다면 라틴 댄스는 제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니 제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연습이 있는지, 누구를 만날지, 다음 공연은 어디에서 열릴지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 설렘이 제 하루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 후의 삶을 그저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시간이 조용히 흐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합창단에서 느낀 성취감, 라틴 댄스에서 얻은 활기,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들과의 연결이 제 삶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종종 말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이었다고요. 63세 운전면허를 따고 제 차를 몰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합창제를 위해 전주로, 라틴 댄스를 위해 여수로, 그리고 또 다른 무대를 위해 새로운 도시로 그 길 위에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삶을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허술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더군요. 저는 혼자지만 허술하지 않은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합창단의 연습에서 느끼는 규칙적인 리듬, 라틴 댄스에서 느끼는 경쾌한 에너지, 그리고 무대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그 기반이 되어줍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도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이름으로 된 삶을 시작하세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작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센터의 작은 강좌일 수도 있고 동네에서 열리는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저는 혼자지만 제 삶은 더 이상 조용히 멈춰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이면 목소리를 가다듬고 라틴 댄스가 있는 날이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오늘도 조금 설레고 조금 바쁘고 조금 행복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오히려 더 자유롭고 단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유가 허술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함께해야 합니다. 합창단이든
라틴 댄스든 혹은 전혀 다른 무언가든 당신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된 삶을 한 땀 한 땀 지어가세요.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혼자라는 게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 될 때 그 삶은 전혀 허술하지 않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능한 건 너무 늦기 전에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 없이 30년을 혼자 살아온 그녀. 합창단과 라틴 댄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잡은 운전대가 그녀의 인생을 다시 달리게 했습니다. 혼자이지만 허술하지 않은 삶, 너무 늦기 전에 자신만의 이름으로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녀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된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의 길 위에 작은 용기와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